지난달 통합 아시아 문화전당이 출범했지만 전당장의 위상은 격화되고 조직 구성은 안개 속입니다. 창 제작 역량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기동 취재했습니다. 노태우 씨의 사망으로 5.18 진상규명에 중요한 인물을 잃게 됐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투병 중이어서 시간과도 싸움을 벌여야 할 처지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출범합니다.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은 광주 전남 민심을 얻기 위해 고심 중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가족 390여 명이 여수에서 넉 달간 머물며 사회 적응 교육을 받습니다. 시민들은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특별법 개정으로 지난달 24일 통합 아시아 문화전당이 출범했고 전당 재단은 내년 1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당장의 지위는 격화돼 위상이 추락했고 창 제작 역량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출범 2달을 앞둔 재단의 조직 구성은 윤곽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문화 발전소 역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동탐사부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문화원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온 A씨는 5년 만에 다시 신입 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해체되고 콘텐츠 사업은 문화전당으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떨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예상을 했을 때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발표되는 이후에는 더 분위기가 안 좋겠죠. 특별법 개정에 따라 문화전당과 전당재단으로 재편되고 콘텐츠 창제작과 유통 보급 기능은 분리됩니다. 기능 조정으로 문화원 직원 상당수가 문화전당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출범을 2달 앞두고도 재단 조직과 인원의 윤곽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아직 조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다라는 규모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요. 문제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원 131명을 뺀 나머지 직원은 재단 자체 수익으로 고용해야 하는 상황. 문화전당 연평균 수익은 25억 원으로 이 중 콘텐츠 활용 수익은 3%인 7천만 원에 그쳤고 임대료 등으로 번 돈이 40%를 차지했습니다. 지금은 재단의 역할이 약하지만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은 수익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 가서는 재단이 힘을 발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전당의 콘텐츠 창제작 기능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직된 문화의 정부 조직으로 흡수됐지만 창작자들의 역량을 살려줄 제도적 뒷받침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또 ICT나 AI 융복합 콘텐츠 등 현재 문화 트렌드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각계의 이해가 충돌하면서 전당장은 7년간 공석이었고 전당장의 지위도 지역의 요구와 달리 3급으로 격화돼 전당의 위상 역시 동반 추락했습니다. 정부 부처의 소속 기관의 장은 직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위상과 책임이 달라지거든요. 부처 내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발언력도 커지고 아시아문화원에 대한 지역 문화예술인의 반감이 커진 가운데 법이나 전환 시점과 맞물려 특별법 개정이 추진된 문화전당. 개발원에 이어 문화원, 전당재단으로 세 번째 조직 개편이 진행되면서 문화발전소로서의 당초 목표는 간대없고 승자와 패자만 남게 됐습니다. 우선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두 번째로는 선택할 수 있는 정보도 없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재단으로 간다라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 KBC 기동탐사부 고울입니다. 신군부의 핵심 인물이었던 노태우 씨의 사망으로 5.18 진상규명에 중요한 인물을 잃게 됐습니다. 전두환 씨를 비롯해 나머지 핵심 인물들도 증언 거부와 부인을 계속하고 있는 데다 고령과 투병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태우 씨의 사망 소식에 5월 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시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5.18 진실규명에도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막중한 혹은 비중 있는 사람이
본인의 역할, 본인의 사죄도 없이 세상을 뜨게 됐다는 점에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신군부 핵심 세력으로 대통령까지 지낸 노 씨는 발포 명령을 비롯한 80년 5월의 진실을 밝힐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노 씨의 사망을 계기로 5.18 진상규명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정한 진상규명 핵심 인물은 모두 35명. 이들 중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과 투병으로 이미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발포 명령 등 진실규명의 열쇠를 쥔 1차 조사 대상은 전두환과 노태우, 이희성, 황영시, 정호영 등 5명입니다. 이 중 전두환과 이희성, 황영시 등 3명이 모두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통 속에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과는 좀 빠르게 할수록 좋지 않을까. 5.18 관련 핵심 인물들에 대한 고령과 투병 등의 우려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했다는 내부 비판도 나옵니다. 5.18 민주화운동 발생 41년, 여전히 감춰진 진실에 대한 규명 작업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까지 더해졌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정부가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신군부 실세이자 5.18 학살의 공범인 노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한 것에 유감을 나타냈고 광주 시민단체 협의회와 광주 전남 민변도 국가장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노 씨가 반성과 사죄 없이 눈을 감은 만큼 5.18 피해자와 시도민의 정서를 감안해 조기 개양과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 지역 국회의원 7명도 성명을 내고 노 씨에 대한 국가장 결정에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국가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출범합니다. 본선 승리를 위해선 민주당 심장부인 광주 전남의 지지가 절대적인데요. 하지만 지역 순회 경선 과정에서 유일하게 승리하지 못하는 등 선뜻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호남 민심을 어떻게 얻을지 고심 중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정의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후보의 첫 지역 행보는 광주였습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를 다짐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심장부이기도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유일하게 패배한 지역이 광주 전남이었던 만큼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틀 뒤 이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전격 만남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경선 승리 이후 첫 만남으로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신복지 공약을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하는 등 원팀을 강조하며 호남 민심 끌어안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7년 DJ와 2002년 노풍의 바탕에는 광주 전남의 9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60%가 넘는 득표로 호남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선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이 전 대표 지지자 등 미온적인 호남 민심을 달랠 용광로 선대위를 어떤 인물로 채우느냐가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호남 지지층 결집의 핵심이 될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상임 고문으로 참여합니다. 호남의 대표성과 그리고 과거 국무총리를 했던 그런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을 상징적인 자리, 정책이라든지 또는 홍보 수행팀장이라든지 또는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저는 적극적으로 앉는 게 필요하다. 이 후보가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고 대선 후보로 선출된 첫 사례인 만큼 텃밭인 호남에서 검증받은 중진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원팀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 대통령 선대위 인선 윤곽은 금요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4개월 앞둔 다음 달 2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정의진입니다. 광주의 한 예술학원을 중심으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확진된 광주 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다니던 광주 동구의 한 예술학원 강사와 원생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사 3명과 원생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된 원생 3명 가운데 2명이 다니던 고등학교 2곳에 대한 전수검사도 진행됐는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광주에서는 7명, 전남에서는 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임시 생활하던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이 사회 적응 교육을 받기 위해 거처를 여수로 옮겼습니다. 이들은 사회로 나갈 때까지 넉 달간 여수에서 지내게 되는데 시민들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프간 특별 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탄 버스가 여수 해양경찰교육원 정문에 도착하자 시민들이 환영의 인사를 건넵니다. 버스에 탄 이들도 반갑게 손을 흔들며 웃는 얼굴로 감사의 뜻을 나타냅니다. 지난 8월 국내에 들어온 뒤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2달 동안 임시 생활했던 아프간 특별 기여자와 가족들이 거처를 여수 해경교육원으로 옮겼습니다. 코로나 외국인들도 교육원에 수용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줬고 이번에도 한 분도 설명했을 때 거절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여수 해경교육원에 도착한 아프간인들은 79가족 391명으로 미성년자가 전체 60%를 차지하고 다음 달 출산 예정인 임산부도 2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넉 달 동안 이곳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 지내면서 사회, 문화, 경제 등 한국 정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80명으로 구성된 정부 지원단이 다음 달 1일부터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에 나섭니다. 사회 적응 교육과 영유아 보육이 가능한 교육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머무르는 동안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교육 등 정착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2월 여수 생활을 마치면 이들은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원하는 지역에 정착할 예정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한화케미칼 공장에서 예고 없이 굴뚝 가스 연수가 시작돼 주변 주민들이 불꽃과 진동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여수 국가산단 내 여천 NCC 2공장에서 가스 압축기 이상으로 공정이 중단됐고 오후 3시쯤 다시 가동이 시작되면서 해당 공정공장과 연결된 한화케미칼 굴뚝에서 화염과 진동이 발생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예고 없는 굴뚝가스 연수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장 측은 오늘 밤 9시쯤 굴뚝 연수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순천에서 종적을 감춘 60대 남성을 법무부가 공개 수배했습니다.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는 지난 25일 밤 10시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남 창녕군에서 순천으로 도주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62살 김모 씨의 사진을 공개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김 씨는 도주 당시 검은 정장과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경찰은 김 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순천시 난봉산 일대에 숨어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첫 시상식이 서울 목동의 방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는 국제공모와 심사를 거쳐 벨라루스 독재 권력의 불법 선거를 고발한 미하일 아르신스키 영상기자를 첫 대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 민주항쟁을 전 세계에 알린 독일의 영상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기리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숭고한 평화, 민주, 인권 정신을 계승하는 김대중 평화회의가 개막했습니다. 목포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진행된 2021 김대중 평화회의 개회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이 메시지와 영상으로 첫 회의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국제학술회의에는 사나나 구스망 전 동티모르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독일 총리 등이 참여해
김 전 대통령의 평화, 민주, 인권 정신을 되새길 예정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 민점기 후보가 여수 경도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을 해명하고 공공개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민점기 진보당 전남도지사 후보는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각종 특혜 의혹과 투기로의 변질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앞으로 책임은 전라남도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전남판 대장동이 되지 않도록 전라남도가 미래에셋에 대한 특혜 의혹을 철저히 해명하고 원래 목적에 맞게 공공개발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가 개막해 다음 달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잡코리아 추천기업과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 100여 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구직자는 일자리 박람회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취업 희망 기업에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채용 시장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에 대한 통합 보존 관리 체계가 마련됩니다. 문화재청은 신안군청 잔디광장에서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념식을 열고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을 통합보존관리단으로 전환해 내년부터 연구와 상시 점검, 활용과 홍보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